북한이 25일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정체불명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430km라고 밝혔다. 비행거리로 보면 5월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 합참은 발사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행을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5월 4,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2차례 시험 발사한 뒤 이 미사일 성능을 지속적인 개량해온 사실 등으로 미뤄 같은 기종을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5월 9일 오후 4시 29분부터 20분 간격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첫 발은 420여 킬로미터를, 두 번째는 27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2발도 5월 9일 발사한 첫 번째 420여 킬로미터와 유사한 비행 패턴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체 비행 궤적은 군의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그린파인 등에 즉각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지난달 말 판문점 회동 당시 북미 정상 간 약속으로 회동 뒤 2에서 3주 내에 재개될 것으로 보였던 북핵론의 실무 협상이 북한의 난색으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현재 북한은 다음 달 예정된 한미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전원 대비 연합 군사연습 19일 동맹 실시 방침을 문제 삼고 있다. 2. 호르무즈, 방위비, 청구서 남기고 떠난 볼턴. 지난해 취임 뒤 처음 단독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가볍지 않은 청구서를 남기고 떠났다.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난 볼턴 보좌관은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 포위와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방위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군 파병과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비핵화 국면의 한일 갈등, 중러 군용기 도발 등이 겹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력이 시급한 만큼 볼턴의 청구서를 깐깐하게 따지거나 물리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볼턴 보좌관은 자신이 한국에 도착한 23일 발생한 중러 도발과 관련해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자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24일 청와대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정 실장과 회담 및 업무 오찬을 갖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과 동북아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예상대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포위 연합체에 한국이 참여하느냐가 의제로 다뤄졌다. 청와대는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은 민간 상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앞서 19일 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미 외교단을 초청,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보호를 위한 미국과 동맹국 간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는데 우리 정부가 협력 의사를 밝힌 셈이다.
강 장관도 볼턴 보좌관과의 회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시키려는 볼턴 보좌관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문제는 우리 정부의 큰 부담이다. 한국 원유 수송선 중 사우디아라비아 발 등 70에서 80%가 호르무즈 해협 항로를 지나는 만큼 파병 명분은 있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연합체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미국에 대해 이란 압박전에 가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유럽은 미국의 작전과 별도로 유럽 국가 주도의 호위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방위비 분담도 양국 간 당면 현안인 만큼 청와대 회담에서 논의됐다. 청와대는 협상을 앞두고 있는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에 관해 양측이 동맹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협정의 시한이 올해인 만큼 내년부터 새로 적용할 협정을 올 하반기까지 확정해야 하지만 양국은 아직 협상단조차 꾸리지 않은 상태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차기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협상에서 미 측은 한국 분담금 총액을 대폭 늘리는 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 측은 지난해 10차 협상 과정에서 돌연 1년짜리 단기 협정과 분담금 2배 증액이라는 파격 요구를 한국에 제시했고 그 결과 양측이 올해 2월 총액 1조 389억 원, 유효기간 1년의 분담 협정을 체결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은 볼턴 보좌관은 한일 갈등 중재와 북미 협상 등 미국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한국의 처지상 증액을 쉽게 거절할 수 없으리라는 예측하에 분담금 문제까지 들고 방안을 쓸 공산이 크다며 미국의 압박이 중첩되면서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볼턴 보좌관이 청구서만 던지고 간 건 아니다. 청와대 회동에서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에게 전날 중러 군용기들이 커디즈에 무단 진입했고 한국이 단호히 대응한 사실을 설명했고 볼턴 보좌관은 앞으로 한미 간의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자는 취지로 답했다. 중러의 이번 군사 행동이 한미일 협력에 대한 도발로 해석되는 만큼 의도 분석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양국이 함께 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일 갈등 악화를 막으려는 미국의 의지도 거듭 확인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강 장관과의 만남에서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양측은 한미일 간 공조와 협력 유지를 위해 한일 양국이 대화로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게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공감한 뒤 미국의 역할을 논의하기로 했다.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 등 정부 인사들과의 만남에 앞서 이날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는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 회동은 나 원내대표가 볼턴 보좌관에게 직접 이메일로 요청해 오전 8시부터 약 30분간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커디즈를 침범하는 등 엄중한 안보 현실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와 관련된 한국당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는 한미일 삼각 공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항거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해 볼턴 보좌관과 생각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겼다. 26개월 만에 청떠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예약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떠난다. 지난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조 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 보좌관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의 후임으로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사장이 내정됐다. 청와대 참모들의 교체는 8월 초로 예상되는 대규모 개각, 내년 4월 총선 등의 정치 일정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조 수석은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관문을 거쳐야 하지만 자체 검증을 끝낸 청와대는 조 수석의 청문회 통과를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책임자이라고 굳게 믿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불거지는 논란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서 반대파와 설전을 벌이는 등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사법개혁에 관한 한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철학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는 데에도 앞장섰다. 조 수석은 그림자 참모는 아니었다. 스스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국면에서 보수 진영을 향한 친일대 반일의 편가르기 공세를 주도했다. 민정수석 자질 논란도 있었다. 문 대통령이 정부 인사를 임명할 때마다 부실 검증 논란이 도마에 올랐는데 공직 후보자 검증은 민정수석의 핵심 임무다. 야권은 그런 조 수석의 사퇴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의 신임은 흔들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다 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조 수석이 그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쓰겠다는 문 대통령의 결심이 꽤 오래됐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조 수석이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직행하는 모양새가 논란을 부를 것을 우려해 조 수석을 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할 것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그의 소임은 사법개혁 법제화의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법안 통과를 놓고 국회와 밀고 당기기를 하고 내부적으로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다. 조 수석에게 국회 사법개혁안 통과와 이후 시스템 정착까지 맡기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인 셈이다. 검찰개혁 역시 문 대통령이 조 수석에게 맡길 숙제로 꼽힌다. 다만 검찰개혁에 있어선 법무부 장관보다 검찰총장의 역할이 크다. 25일 임기가 시작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 수석이 투톱으로 나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그림을 문 대통령이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차기 민정수석으로 거론되는 김조원 카이 사장은 비법조인 출신이다.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총무처 교통부를 거쳐 1985년 감사원으로 옮겼고 2008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에 칼을 맡기고 청와대 민정라인은 공직자, 비리 인사 검증 등 업무에 충실하게 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으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내며 문 대통령과 인연을 쌓았다. 조 수석과 함께 정태호 일자리 수석,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도 교체될 예정이다.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에서 지난해 6월 일자리 수석으로 승진한 정 수석은 서울 관악을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이 수석 역시